네, 안녕하십니까. 권영화의원입니다. 평택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농업인 농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농촌은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권익부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을 위한 후계 인력 양성, 노동력 결과물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이고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농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육성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에 반영한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 및 경기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사업에 있어 여성 창업 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 경영인 등 여성 후계 인력, 여성 농업인의 대표로 있는 법인, 여성 농업인의 일정 비율 이상에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여성 농업인의 창업 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 관련 사업,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를 위하여 여성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부부 공동교육, 여성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여성 농업인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하는 교육, 여성 농업인의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창업 농업인의 및 보수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 농업인의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 농업인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의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인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농업인의 경영하는 미혼모의 장애 여성 및 노인 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를 위한 지원, 출산 전후의 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성 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등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인 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 공동 경영협약식을 작성하도록 장려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귀농업, 귀촌 여성 농업인에 대해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업인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업, 귀촌, 농어촌 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귀농업, 귀촌, 농어촌 여성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귀농업, 귀촌, 농어촌 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귀농업, 귀촌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 농업인의 육성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 농업인의 육성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 농업인의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 농업인의 실태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 농업인의 및 여성 농업인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참석 위원 수당 지급, 의견 청취, 위원회의 제척, 기피, 희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평택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조문별 세부 내용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 농업인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등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총 24개 조로 구성하여 4개의 장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며 양성평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조문 중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5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약칭은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서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 용어는 정의 조항에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호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6호의 법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농업인이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육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과 제2항에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보조 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에게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준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귀농어, 귀촌 여성 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귀촌인까지 확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여성 농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 여성 농업인 단체 등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집행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 정의 조문 중 용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목적과 입법 체계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여 제정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의견입니다. 산업환경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하며 2001년 여성농업인의 육성법 제정과 현재 광역자치단체 9개소, 기초단체 제63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 개발을 통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권익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금년도 정부 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권고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 시도 농어촌 여성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한 여성농업인 관련 각종 시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의원님.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제정하는 거죠? 네. 이거 지금 비용 측에 미천부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니, 저기 집행부.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1억이 안 넘어가니까. 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해주라고 지금 이걸 만드는 거지. 그냥 지금같이 지원해주라고 하면 이 조례를 뭐해야 만들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지금 지원해주는 뭐 6, 7천만 원 이거보다 부족하니 의원님 같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여성 농민들이 이런 저희가 모자라니 이것 좀 더 지원해달라. 지원 받았던 걸 갖다가 해달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이거를 더 업을 시켜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이게 시장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이렇게 할 거냐 이거야. 연차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의원 발의는 맨날 다 비용 측에서 미천부요. 그럼 그동안 한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뭔가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은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라는 것은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근거를 만들어줬으면은 거기 합당하게 올해는 어차피 뭐 예산 썼으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해갖고 증액시키겠다. 뭐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해요. 의원 발의는 특히. 그럼 의원들이 이거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서까지 첨부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의원 발의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장님 세우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적은 애들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계속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이번 규정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좀 더 여성 농업인인데 저기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코다 이렇게 조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는 과장님, 네. 이게 집행부에서 시장 발의에도 시장이 올렸다고 해도 이렇게 할 겁니까? 하여튼 더 추가적인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면은요, 이렇게 안 올려요. 올해 7천만 원이다, 내년에 뭐 1억이다, 그 이후에 뭐 19년도에는 한 5억이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되는 조례는. 근데 의원 발의는 거의 다 이렇게 해. 이왕 만들 때,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겠다.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차후에 하겠다. 뭐 규칙으로 뭐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조례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됐든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에요. 근데 비용 축에 예산이 안 돼서 수반 안 되는 거는 그냥 기존대로 있던 대로 내년에 예산 증액하면 돼. 그런 조례 뭐해서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던 집행부에 생각이 못했던 걸 우리가 안을 던져주면은 그걸 좀 가다듬어서 만들어서 해줘야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렇지만 몇 년 동안 뭐 6천에서 뭐 7천 해준 건데 아니 그 틀에서 해줄 것 같으면 조례를 뭐해서 만드냐 이거요. 뭐 중앙에서 시민 받을 때 그거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의원 발의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여성 국민들한테 그런 걸 받아서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시장 발의나 의원 발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뭐 집행부에서 저기 하는 거나 의원 발의나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 수반되는 거는. 의원 발의 내가 예산 그렇게 해갖고 온 거 별로 못 봤어. 의원이 만들어갖고 해주면은 그냥 했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조례 만든 뜻이 있는 거지. 앞으로는 의원 발의 가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가 많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 근거 마련해서. 기존에도 그냥 해주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 발의 했을 때도 제발 좀 이건 비례형 측에서 미천부 사에서 거의 다야. 그렇지만 시장이 저기 한 거는 다 뒤에 계획서가 나와요.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시는, 예. 최중환 의원님. 예,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좀 잘했다고, 우리 농업인으로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 농업인이 지금 49.85%인 13,547명입니다. 우리 농업인 수 전체는? 27,174명. 반이네, 반. 네. 그 여성 농업이라는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린 거예요? 왜 제가 그 질문하면 대부분 혼자 사는 농업인도 있지만 부부가 다 농업인을 같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합동으로. 예. 그래서 여성 농업인 그 직원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부부가 그 농업을 종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성 농업인들이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남자 역할이 크지. 혼자 사는 여성 농업인들은 그 역할을 하지만은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남자 역할이 크지 여성 역할이 적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역할을 이제 같이 이제 농촌에서는 그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역할을 더 지금보다는 그 공동 협약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여성 주의도 높여주고 사실은 여기 이제 가장이 남성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여성 주의가 얕기 때문에 농촌에 그런 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 조례안에 이거 이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성 농업인이 그 창업하고 있는 그 실태 조사가 나와 있어요. 법이라든가 창업 그 농업법인과 그 여성 농업이 혼자서 그 지원을 받은 사례가 그 있냐고. 그 시에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현재는 이제 우리 지원 사업 중에 뭐 관리기 지원 같은 거는 여성 농업인 뭐 위주로 저기 그 성과표를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그 일반 이제 평택시에서 단독으로 뭐 여성이 법인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8조에 보게 되면 그 8조 1항에 여성 창업 농업인이라고 그랬어요. 농업이라고 했어요. 예? 어업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담은 건 어업까지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축산업은 축산하고 농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기가 안 돼 있잖아. 그 사람들이 분리가 돼 있잖아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농업인이라 그러지 농업축산업이라 소리는 안 했나고. 근데 이제 이 법이 그 농업하면 축산까지 다 포함인 거고요. 어업 관련법이 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표현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농업이라 그러지 농축산업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에 축산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항목에 있지만은 8조에 5항까지 있고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이게 뭐 조항이 어떻게 그냥 8조 1항 2항 3항 4항 5항하고 그 다음에 2자 3자를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뭐 특이사항이에요? 1항에 1호, 2호, 3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에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업인의 동일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게 이제 2항이 되는 거야? 예. 아니 8조 1항, 2항, 3항, 4항, 5항이고 2항입니다 거기는. 이게 아니 조례 항목에 이런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질문해 놓은 건데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부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편법을 활용해가지고. 그 제도당처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5쪽 상단부에. 저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8조 2항 예. 시장원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예. 및 한 세대 농업업인의 이거 동일한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은 아니 된다. 네, 이게 저 어떤 이제- 편법을 활용할까봐 이제 제도당처럼 만들어주는 조항 예, 아니에요? 그러한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연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11명으로 구성인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심의를 다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편법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걸 전부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걸러 나가는 겁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여기까지 지원을 해주긴 했잖아요. 농업인단체, 여성 농업인단체에다. 네. 아까 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목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면 이제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정하는 겁니다.
동료인이 이제 관련 비용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7,38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4개 사업에 대해서. 비용 추계 부분에. 네, 현재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뜻해요? 그 농업교육인 뭐 세미나이고 현장 교육 있고요. 전국대나 이제 경기도대 농업경인의 세미나? 이제 그 농업경인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성 농업경인 별도로 여성 농업경인에. 예, 예. 그리고 그 뭐 농가 도우미하고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고요.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해보니 비용 추계를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인. 저기 아까 그 동료 의원이 그 여쭤보는데 저도 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인 여성 농업인의 그 축산도 포함됐다고 그랬죠? 과장님. 네네. 축산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그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 관련 예산 사항인데 세미나 및 현장 교육,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 농가 도우미, 행복 바우처였고 3년간 이게 지원한 금액이 이게 표기가 되는데 이게 축산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예? 확실해요? 예, 축산 요게는 이게 이게 지금 경영이나 보면은 이런 데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축산은 별도로 하나도 나가는 게 없다? 예? 삼 년간 이게 축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혀 나간 게 없어요? 일어나나? 예? 요건 이제 우리 가에서 여성 농업인 여기 여성 농업인인데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게 축산도 포함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세미나 교육 뭐 이런 거는 일어나 나간 게 없다. 여지껏 축산에는 글쎄 개별적으로 뭐 사업으로 해서 여성 농업인에 저기 이렇게 나간 거는 뭐 지금 뭐 이론도 없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이제 여성 우리 단체에 주관적으로 나간 걸 파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여성 농업인 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13,547명입니다. 13,000. 547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이런 거 조례를 뱉는 걸로 하나 그러면 이게 조례 제정하고 그럴 적에 비용 추계 뭐 이렇게 할 적에 보면은 세 번 해서 그 집행부에서 제가 그 하셨을 텐데 농업 종사자만 수는 얼마예요? 그 다음에 어업 종사자 수는 얼마고 축산 종사자 수는 얼마고 이거 파악돼 있어요? 여성? 게다가 부부 합동으로 하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거하고 다 파악되어 있는 걸? 과장님, 돼 있냐고요? 아니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전체 농업인 수가 13,547명이라면은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하는 거 있고, 혼자 하는 경우 있고, 이거 다 세분화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료 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몇 개가 하고 있다, 그 여성 농업인 42개소, 농업인 21개소, 그 63개소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비교표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조례가 우리 이번 그 조례에 올라온 거하고 비교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야,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좀 평균을 간다든가. 또 어떤 문구상은 또 이러하게 필요하든가. 이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지평부에서 그냥 올렸으니까, 의원은 올렸으니까 그냥 올린 거로밖에 안 보여진다. 좀 더 이게 아까 동료 의원이 했듯이 뭐 의원 발의로 해서 그런지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조례 제정을 해갖고 올리고 그럴 적에는 의원들이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5조의 임기도 위원회 임기가 지금 2차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처음 임명되면 2년, 2차까지 하면 4년, 향후 4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돼 있나? 대개 보면 임기는 뭐 한 해 하나에서 연임할 수 있다. 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2차까지로 놓은 건지, 다른 자치단체도 2차까지로 돼 있어서 이렇게 놓은 건지. 왜냐면 이게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는 임기에 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왕에 이게 의원이 나름대로 이게 필요성을 느껴갖고 이게 조례 제정 발의를 하셨으면은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좀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거는 이번에는 좀 이참에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농업인 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부부가 하는 경우, 혼자 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 여성이 몇 명이고, 어업 종사자, 축산 종사자 몇 명이고, 이런 걸 다 세분해갖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어떻다는 부분이 있어갖고 지원금 이게 차이도 어느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 또 항목별로 뭐가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분화했고, 일목요연해가지고 이참에 싹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컴퓨터에 저장시켜갖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거보다 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게 좋겠다. 여기 컴퓨터 쫙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의원.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지금 여러 저기를 했었는데, 여성 농업인의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된 거 있어요? 증가가 했다거나 감소를 했다거나, 그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지 이게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글쎄, 그 추이가 통계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업인 통계가 5년마다 한 번은 이루어져서 그 통계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5년 전에는 언제 파악했어요? 아니 이제 저희가 하는 데가 통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농업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게 기초 자료 아니에요. 증가가 되면은 예산에 증액이 와야 될 거고, 감소가 되면 현실적으로 이걸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를 시킬 것인지, 그 수치 추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정하는 거는. 그리고 어떤 법령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지원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타당한가는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5%도 안 되는데 예산의 50%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담당 국이 됐던 과가 됐던, 이거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될 자료라고 봐요. 근데 그런 지금 기초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에서 보면은 기본도 없는 데다가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는지 아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귀농자나 또 아니면 평택시의 귀농자의 증가 추이를 지금 이렇게 한번 데이터 내본 적이 있어요? 현재는 뭐 많은 의원은 하지만 현재 우리에서 지원해 준 그러니까 예, 그렇게 7농가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수치를 근거로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죠. 그 데이터 갖고는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농업인 수는 숫자가 대충 나와 있잖아요. 네네. 아까 의원님들이 말했던 동료 의원들이 말했던 그 세분화된 데이터 예, 그걸 한번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증감소 추이 그런 걸 한번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또 좀 더 아니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중앙 정책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이나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건 또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거거든요. 예산에서는. 지적하신 사항 이번 기회로 다 해서 저희가 한번 예, 추가 이번 기회를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예,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오늘 통계제에서. 그래야지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의 책정 그리고 또 농업도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전되는 부분은 예산에 전이가 와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참고로 우리 김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편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통계 자료는 지금 저도 수치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시대에 지금 대농이 지금 많이 부활하고 있거든요. 대농이 부합하다 보니까 소농들이 지금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남성들이 주고 옛날에 우리 사회 구조가 남성들이 짓고 있는데 거의 여성의 몫으로 다 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 소규모로 해는 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살고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더 이제 질의하시는 제가 정부 공식 통계가 이제 5년 추계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할 수 있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도 하면 되지만 저희가 이게 비공식 통계고 오픈할 수 있는 통계는 5년 추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